네, 안녕하세요. 임용고사 최단 기간에 졸업하기 기출분석편입니다. 이번에는 기출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기, 기출문제 탐구하기, 기출문제 연결짓기,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것은 단계라기보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없이 기출문제를 접하게 될 건데, 이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출문제 풀어보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이때 우리가 정말 시험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빨리 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최대한 정독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물론 이제 많이 맞추면 기분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출문제 탐구하기입니다. 이 기출문제 탐구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마치고 틀린 거는 또 내가 이거 잘 모르네 하고 자신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외에 이 기출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문제를 천천히 뜯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보냐, 그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두었는데요. 먼저 어떤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면 좋습니다. 제시한 문제는 괄호 안에 문제의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20년도 초특 A 2-1번. 여기 문제에 보면 정훈이가 A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스위치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온 자료에서 정훈이가 일단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훈이에 대한 특성을 보니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 이건 지체장애에 대한 내용이고, 또 나의 A 자동 책장 넘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이 스위치는 우리가 그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즉 줄여서 AAC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지체장애와 AAC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한 문제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서로 연결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탐구하는 방법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최대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분명히 개념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문장으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막막한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적절한 문장으로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해내지 못해 자칫 잘못하면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리고 뒷교시 시험에까지 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때 단답형 문제는 관계가 없지만 서술형으로 적어야 될 때, 문장 형식으로 적어야 될 때는 어떻게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적을 수 있는 건지 계속 생각해서 답을 조금씩 수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마다 지난번에 적었던 답에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좀 더 깔끔하게 내가 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잘 어필하면서도 키워드가 잘 들어가서 답을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깔끔하게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험 칠 때 분명히 답안 작성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기입니다. 우리가 틀리는 것을 고치는 문제는 틀린 내용이 나온 그 지문의 앞부분을 고치든지 아니면 뒷부분을 고치든지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고쳐가지고 서로 이제 답을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의 지식을 날카롭게 단련시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뒤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한 가지만 고쳐서 문제를 풀고 넘어간다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답안을 다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틀린 것은 바른 개념으로 적어보고 예시가 틀린 것은 개념의 그 정의에 입각해 바르게 적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가 틀렸는데 이거를 교사가 신어요 라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틀린 거 고치는 문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두 방향으로 다 수정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지식을 인출해보고 기출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나온 개념 정의 확인하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9년 유특에 나왔던 문제인데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동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거 답은 긍정적 행동 지원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긍정적 행동 지원 아싸 나 맞았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이 정의를 보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정의는 이러이러한데 기출문제에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줬네. 그러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선행지식과 기출문제에 나온 이 정의를 서로 비교해보고 기출문제 것이 더 낫다면 이 기출문제의 정의로 새로 외워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 개념 정의가 나온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만 잘 확인해도 우리가 좀 애매한 정의들은 확실하게 기출문제로 나온 정의로 새롭게 수정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에 활용한 부분 외의 지문도 확인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15년도 초특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산점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을 때는 기억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됐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 밑줄 그어 놓은 부분 보면은 그래서 과학 시간에 1화 기록과 ABC 관찰을 통해 교실 이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산점도를 확인하면 기억에 나온 것처럼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고 또한 특정 시간에 1화 기록이나 ABC 관찰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라는 추가적인 정보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이제 임용시험 문제에서 산점도를 통해서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확인하였다. 이 시간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으면 우리는 기출문제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1화 기록 아니면 ABC 관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것에 활용한 부분 외의 지문도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를 하면은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연결하기. 아까 말씀드린 그 산점도 문제예요. 산점도가 2015년 초특에는 그냥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 사용한 관찰 방법을 쓰시오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우리는 답을 그냥 산점도만 적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시험에서는 나의 리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산점도죠.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젠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저번에는 명칭만 물었는데 이번에는 목적을 묻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물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개념에 대한 기출문제의 접근 방법을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해 어떤 문제를 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춰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블로그나 이메일 또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